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자, 그럼 그렇게 잘 나가던 싸이월드가 왜 내리막을 걷게 됐는지. 어느 순간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고객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초심을 잃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큰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네이트랑 붙이고 초심을 잃으니까 이제 원래 고객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걸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면 그걸 받다가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싸이월드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고가 벌어졌고, 그래서 신뢰를 잃은 거. 초심을 잃고 신뢰를 잃은 거. 그게 두 개가 제일 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잊혀지는 서비스가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는데, 그쵸, 네. 싸이월드가 그쪽으로 빨리 이전하지 못했죠. 싸이월드 어플이 있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있었죠. 굉장히 불편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컴퓨터는 편한데 핸드폰을 하려고 그러면 막 엄청 속 터지는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플랫폼이 달라지면 그 플랫폼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디자인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다 담으려고 하다가 휴대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늦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그때 회원이 이렇게 급속도로 막 탈퇴하고 했다면서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나요? 아, 지금 이거 잘못됐다. 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 싸이월드 하고 나와서는 사표를 내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부 사정은 정확히는 몰라요. 제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뭐 개선 프로젝트를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웠겠어요.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비스가 계속 성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나아지는 레벨로 계속 이동하는 거죠. 옛날에 경험한 거를 똑같이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하고, 싸이월드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 향수 같은 거, 떠나온 고향 같은 거. 그러니까 싸이월드를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저도 싸이월드 많이 했으니까 싸이월드가 그립나? 그 시절이 그리운 건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그 어린 시절 감성이 되게 향수가 있다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추억, 고향 같은 거고, 그때 내 감성, 그때 내 친구들. 아니, 막 그때 막 노래, 막 프리스타일, 뭐 Y, 수치인 불명 아세요? 그렇죠. 예, 알아요. 싸이 랭킹이 있었으니까. 싸이 뮤직 랭킹이 있었어요. 싸이월드의 뮤직이 지금 뭐로 바뀌었냐면요, 멜론. 그 멜론이 싸이월드 뮤직이었어요. 1등이었죠. 독보적인 1등이었죠.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향할 거라는 생각, 위기감이 들었나요? 아니요. 전혀 안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죠.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걸 생각했지, 이제 내려갈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내려갈 시점이라고 알게 된 거는 2009년 정도. 일본에 가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등장하고 서비스가 되는 거 패턴을 보고, 일본에도 믹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걔들 등장하는 거 봐서 싸이월드가 수명이 길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때 빨리 무언가 우리가 안에서 다른 돌파구를 모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했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이게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회사에서 하잖아요. 회사에는 또 경영이라는 게 있고, 그 경영의 그 최고 이사회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향도 있고, 그때는 독립적으로 주식회사 싸이월드가 아니고, 싸이월드가 2004년에 SK텔레콤 자회사에 피합병돼서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K커뮤니케이션 위에 회사가 우리를 사서 붙인 거죠. 산 거 맞아. 그 SK커뮤니케이션즈가 됐어요. 라이코스랑 둘이 합쳐서 싸이월드가 그 SK커뮤니케이션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싸이월드가? 정확히는 몰라요. 하루 사용자 수가 중요하지, 사실은 그 매출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건 좀 달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걸 유지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이거 좀 궁금했어요. 그 투데이랑 토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막 F5 누르면 막 그냥 올라가는 거 아세요? 알아요. 알고 계세요? 막으려고 다 막지 않았어요. 왜요? 일부러 안 막은 거예요? 우리는 감성적인 서비스예요. 그거 말고도 빈틈이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 너 많아 보이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훨씬 더 사이 좋은 세상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정확한 걸 따지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 감성을 유지를 계속 보존을 했네요. 그때까지 감성을. 그러니까 그걸 잃으면서 싸이월드가 이제 힘들어졌죠. 싸이월드 운영하실 때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제일 힘든 거는 이제 같이 하던 친구들을 그만하자고 이야기했을 때가 제일 힘들죠. 월급을 못 주니까 이제 직원들 중에 일부를 이제 우리 잘 될 때까지 좀 나가 있어라. 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싸이월드를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미안한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다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순서로 미안해요. 그분들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뭐 욕하는 친구도 있고. 네? 욕을 해요? 대표한테? 아니, 대표한테 욕을 왜 한다고요? 내냐고. 왜 사전에 동의를 안 구하냐. 잘해보세요. 그거. 사업을 내가 하기 싫은 이유는 딱 그런 상황을 또 만날까봐 안 하는 거예요. 딴 거는 힘들지 않아요. 딴 거는 뭐 열심히 일하면 되지. 요즘은 영상 플랫폼이 대세잖아요. 싸이월드는 왜 영상으로 이렇게 전환되진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네. 서버 비용이 비쌌어요, 지금보다. 망 사용료랑 서버,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비용이 비싸서 그 서비스를 무료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회원으로서 아쉬운 거 뭔지 아세요? 전 싸이월드 진짜 진심으로 했거든요. DSLR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DSLR 왜 가지고 다녔겠어요? 화질 좋으라고 갖고 다니면서 찍었던 거잖아요. 싸이월드에 한번 업로드가 됐다가 그걸 빼잖아요? 화질 다 망가져요. 아세요, 그거? 알아요. 500K로 떨어져요. 그게 우리가 서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대신 사진을 그 미니홈피 안에서만 보이고 그걸 다운받으면 네. 깨지도록 그러니까 축소시킨 거죠. 그러니까 뿌얘지잖아요. 확대하면. 그래서 미니홈피가 작아진 거예요. 그냥 블로그처럼 사진을 풀로 다 제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그 계속 할 수 있다고. 아, 그 이유가 있네요, 또. 그러니까 다 고민해서 한 거예요. 혹시 그 제2의 싸이월드를 생각 중이신 게 있으실까요? 앞으로 등장할 사람들이 만나는 서비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올고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공간에 대한 생각은 늘 하죠. 그 뭐가 필요할까 생각도 하고. 지금 유튜브 아니에요? 그게? 아니,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든 SNS, 커뮤니티, 유튜브, 동영상의 딱 한계는 딱 하나예요. 보상에 대한 거예요. 유튜버한테요? 아니면 그 시청자?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한테, 올리는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서 생기는 가치, 그러니까 수익에 네. 정당한 공유가 되냐. 아, 이 전적인 예가 네이버 파워블로그 아니에요? 파워블로그가 네이버 다 키워놨는데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좀 더 유튜브로 다 넘어왔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아니고. 이게 플랫폼이라고 보니까 이게 그 커뮤니티 사이트는 네. 이렇게 막 과하게 이제 확대시켜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네. 잘 보면 커뮤니티 사이트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설립한 사람은 건국하듯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살기 좋도록 가꾸고 들어오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큰 국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왕이랑 처음에 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든 여기서 나는 생산물의 일부를 가져가 버려요. 왜 그렇게 가져가냐 그러면 너 설립할 때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런 마인드죠. 이게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사업자가 다 그런 마인드로 지금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대는 사람이 투자자예요. 투자자도 그 중에 일부를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나눠 가져요. 그런데 이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실제 주인인데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네. 내가 기여하고 싶을 때마다 이거 내가 내 것도 아닌 플랫폼에 내가 괜한 트래픽을 기여해주는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진심으로 제가 좋은 컨텐츠 만드는 애보다는 이게 공정한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상 구조가 다른 플랫폼이 등장할 거라고 확신해요. 성과를 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네, 처음에 설립한 사람이 많이 가져간 게 아니고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 그러려면 이제 최근 나온 블록체인이나 그런 걸 도입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야죠. 싸이월드 하실 때 혹시 한 달에 어느 정도 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싸이월드 주식회사 싸이월드는 연봉이 3,400만 원이었던가? 제가 대표했을 때? 연봉이 3,400이라고요? 연봉이요? 예, 싸이월드 대표로 있을 때. 그것도 그렇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연봉이 3,400만 원요. 3,400만 원. 예. 네. 아니 매출액이 1,000억이 넘는 회사인데. 그건 2004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네. 2004년 이후 2010년이고 네. 그때는 제가 일본에 가 있을 때는 뭐 연봉이 2억 정도 됐죠.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잘 된 시절에 잘 됐을 때도 1,000억 단위인데 연봉 2억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SK에서 주는 월급이 그렇죠. 월급쟁이 그때 월급쟁이잖아요. 예. 네. 대신 주식이 있고 제가 SK에서는 상무였으니까 상무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죠. 근데 뭐 월급 다 제하고 수백억 벌지 않으셨어요? 싸이월드 만드시고 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뭐 카카오가 성공해서 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이트온도 카카오톡도 똑같은 메신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인지. 메신저라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네. 연락처예요. 네이트온 연락처는 이메일로 친구 맺은 거예요. 카카오는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핸드폰 연락처로 친구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은 친구일 것 같은데 이건 업무 친구고 이건 진짜 친구예요. 핸드폰 친구하고 이메일에 주소록 달린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시작한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 네트워크가 달라요. 구조는 똑같지만 카카오랑 다른 서비스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2008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 계획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진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많다는 걸 알게 돼서 네. 도와줘서 투자받게 해주는 것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협동조합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제일 오래 했어요. 그리고 한 10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경남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공조직이 전국에 19개 있는데 그중에 경남의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이제 여기 센터장 공모를 하고 있어서 제가 4년 전에 지원을 해서 왔고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걸 제 미션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시면 제가 보고 아니면 저희 전문가 팀원들이 보고 그거를 투자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고 투자자를 초대해서 네. 미팅을 어레인지하고 시키고 이렇게 하죠. 그래도 투자자가 투자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하고 아, 직접 투자를 하신다고요? 직접 투자도 해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은 많은데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역할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돈은 있는데 나는 사업은 하기 싫고 사업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은행에 넣으면 대출 이자가 3% 5%니까 그걸로는 만족 못 하겠다. 내가 그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큰 수익을 기대한다고 할 때 이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적금처럼 펀드를 만들어요. 그 펀드를 갖고 운영하는 투자 심사역들이 있어요. 요 사람은 전문가고 요 사람들이 매일 좋은 창업자를 찾아다니면서 투자하고 투자하면 지분을 사거든요. 파이 같은 회사를 일정 부분 뜯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요 파이가 요만했는데 이게 이만해지면 내가 이거 뜯어서 산 거 있죠. 네. 얘도 이만해지는 거죠. 스타트업의 대표는 월급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회사를 팔아서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엑시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엑시트를 안 해도 투자 받을 때도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팔 수도 있고 전부 다 파는 거를 엑시트라고 하고 그쵸. 일부를 파는 거를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는 수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물에 가까이 있어서 개헤엄 막 치면서 물에 뜰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는 수영장 같은데 와서 기초부터 자유형부터 가르치고 배형, 평형 이런 거 다 방법이 있다고요. 그 방법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수영장 온다 그래서 수영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매일 가서 해야 되잖아. 사업이 그런 거예요. 사업은 올바른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멀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은 안 배우고 팬티만 입고 물에 뛰어들잖아. 뛰어들고 물 먹으면서 배우잖아. 요즘은 유튜브 보고 많이 저기 배우더라고요. 그러다가 잘못 배워서 네.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보고 버릇을 고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쁜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요? 예를 들면 고객 가치가 없는데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사서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이 사람이 가치 있게 사용하는지를 관심 없고 일단 사가는 순간 당장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그렇죠. 그 아까 돈이 목적이 되면 그 큰 기업도 다 내려가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보면요. 돈 벌려고 막 뭔가 막 물건 팔고 막 음식 만들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데 무언가 내가 생활하면서 뭐가 좀 불편해. 이것 좀 바꿔볼 수 없나 해서 이거를 막 몰두해서 하는 사람들, 뭔가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내가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해요. 그러면 초반에 돈이 안 벌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안 하게 돼요. 아니면 딴 일을 하거나. 근데 내가 이거 내 바꾸고 싶은데 한번 해봐야지라고 시작한 친구는 안 바뀌면 다른 생각을 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면서 집중이 더 강해져요. 목적이 돈이었으면 돈이 안 벌리면 돈 안 벌리는데 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는 거야. 돈 안 돼. 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것 자체가 미션이었던 사람은 네. 계속 파고든다. 돈 벌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위해서는 돈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사업하는데 보면 파트너가 CEO랑 CFO라 그래서 돈 만지는 사람과 기업 가치를 만드는 사람 둘이 파트너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 20억을 투자를 받아서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아마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거예요. 그럼 뭐 저희 채널, 저희 직업의 모든 것 채널은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 더 잘 될까요? 어떨까요? 예, 투자 받을 가능성이 있죠. 해주세요.